얘들아 안녕. 쌤은 봐 그대로지 그지? 오늘 하루 열심히 찍어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날짜가 지나겠지만 선생님은 그대로예요. 자, 오늘은 자산의 계정 과목 중에 어떤 걸 배울 거냐 하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그냥 간단하게 할까 해요. 쉬운 계정들로 한번 볼까? 자산 종류 계정 과목들 여전히 배우고 있어요. 그 중에 유동자산에 포함되는 당좌자산 배우고 있는데, 당좌자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만큼 돼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소액현금,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증권,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가지급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다 당좌자산이고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갈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까지 단기금융상품, 단기예금뼈까지 배웠죠? 기억하나요? 은행에 넣어놓은 예금이 3개월 안에 돈이 되면 현금성 자산, 1년 안에 돈이 되면 단기금융상품 이렇게 이야기했고, 1년 넘으면 장기금융상품이라고 투자자산에 속한다고요.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자산이 당좌자산이 단기매매증권이라는 게 있는데 좀 어려워요. 1시간 이상 잡아야 돼요. 외상매출금, 이건 아는 계정이지요. 하지만 자세히 배우려면 또 1시간이 필요해요. 받으러 들어는 봤죠? 근데 얘는 자세히 배우려면 몇 시간이 필요해요. 어쨌든 얘네들은 조금 중요하고 어려운 계정인 것 같아요. 중요한 계정. 그래서 얘를 좀 뒤로 잠깐 미루려고요. 여기 있는 계정들 한번 볼래요? 단기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가지급금 정도는 외웠었죠. 미수수익, 선급비용은 별로 안 했었는데 그냥 이름만 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계정을 오늘 하루에 다 할까 해요. 간단하게 하면 그렇게 어려운 계정이 아니니까. 얘네들 다 자산이니까 이런 게 늘어나면 차변, 이런 게 줄어들면 대변에 적는 것만 기억하고,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한 다음에 연습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된다. 그러잖아. 거래가 발생한 걸 저 계정을 이용해서 분개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니까. 우리 거래를 배우는 계정으로 분개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그래서 프린트를 참고해서 일단 뜻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긴 했을 거야, 그치? 그걸 쌤이 말로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여러 가지라서 쌤이 기타로 묶었어요. 기타의 채권으로. 채권은 빚에 대한 권리예요. 받을 권리. 그러니까 기타의 채권은 자산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게 있겠지. 빌려준 사람이 있으면 빌린 사람이 있겠지. 그건 채무라고 해서 반대가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자산을 배우면 나머지는 반대로 부채가 되는 거죠. 외상 매출금이 있으면 부채 외상 매입금이 있고, 미수금 못 받은 게 있으면 못 준 미지급금이 있겠고, 그래요. 자, 칠판 봅시다. 프린터 봅시다. 1년 이내의 회수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준 경우, 우리 회사가 돈을 빌려줬대요. 그럼 받을 권리죠. 빌려준 돈. 근데 1년 이내니까 뭐라고 부를까요? 단기 대여금. 빌려준 돈. 1년 안에 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 자산이에요. 당좌자산, 돈 종류이니까. 근데 빌린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요? 부채겠죠. 단기간 빌린 거,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겠죠. 참고삼아 해봤어요. 유동부채에 속합니다. 부채. 그 다음에 이건 어떨까요? 빌려준 돈인데 1년 이상 빌려주면 걔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1년 이상이니까 단기가 아니고 장기 대여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장기 대여금에 또 반대되는 말이 있을 수 있겠지. 1년 넘게 2, 3년 빌려준 돈이 장기 대여금인데 2, 3년 빌린 사람은 뭐라고 했을까? 장기 차입금. 지금 계정 과목이 4개잖아, 그지? 그렇지만 얘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당좌자산, 1년 안에 돈이 되는 자산이고, 얘는 1년 넘어서 돈이 되는 거니까 투자자산. 그리고 이건 부채인데 1년 안에 돈을 갚아야 될 부채는 유동부채, 1년 넘어서 갚아야 될 부채는 비유동부채. 이건 나중에 배우겠죠? 그러니까 한 개 배우면 여러 가지를 그냥 이름을 외울 수 있어. 단기 대여금 뭐라고? 1년 안에 받기로 하고 누구한테 빌려준 돈. 그럼 돈은 줄어들지만 받을 권리가 생기죠? 그 자산이 단기 대여금입니다. 설명 끝. 그 다음, 상품 팔고 못 받으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했는데, 상품 외에 비품, 건물 같은 거 팔고, 외상으로 팔고 못 받은 거, 받을 권리, 못 받은 돈, 뭐라고? 미수금. 이거 우리 계정 과목 할 때 많이 했죠? 근데 반대로 상품 외의 거를 사오고 못 준 돈, 미수금의 반대말은 뭘까? 못 준 돈, 미지급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산 배우는 게 진도이긴 한데 부채도 짝이 돼서 그냥 같이 배워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뭐야? 상품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미리 준 거.
상품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미리 주면 돈은 나가고 계약금 받을 권리 생기잖아. 계약금 받을 권리. 그러면 이거는 돈을 미리 준 거. 미리 선 지급할금. 선급금이라고 해요. 계약금 미리 주면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니까 선급금은 자산이에요. 자, 그러면 얘 뭐라 부른다고? 미리 계약금 준 거 선급금. 그러니까 자산이고요. 상품을 팔 사람은 돈을 미리 받았겠지, 계약금. 계약금 받은 사람은 뭐라고 할까? 미리 받은 돈. 한자로 선수금이라고 하면 되겠지. 미리 선, 받을 수, 돈금. 그러니까 얘는 부채가 되겠죠. 우리는 지금 자산하고 있는데 부채도 쌍으로 배웁시다. 그 다음, 요거는 처음 배우는 걸 거야. 돈을 쓰긴 썼는데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렇지만 돈은 나갔어. 그러니까 임시로 준 돈이야. 임시를 한자로 가라고 해요. 가건물 뭐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또는 이름이 정해지지 않으면 가칭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가지급금. 지급했는데 임시로 준 거. 그러니까 돈을 주면 나중에 뭘 할 권리가 생기니까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임시계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이름만 알아두세요. 이번 시험 칠 때도 분계 문제는 안 되고 이름만 할 건데, 이름이 신기하게 생겼어요. 얘는 답부터 알려줄게요. 미수수익. 미수수익은 한 개 더 바로 보여줄게. 미수수익은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선급 비용이 있어요. 자, 미수수익은 수익일까 비용일까? 수익이라고? 틀렸어. 왜 틀렸냐고? 수익이라고 써있지만 못 받은 수익이야. 수익이 발생은 했는데 돈을 못 받았대. 그럼 누구한테 받을 권리잖아. 받을 권리는 내 재산이니까 자산이라고 해. 채권이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받으면 그냥 수익인데 못 받았어. 못 받은 수익은 받을 권리잖아. 그러니까 미수수익은 이름은 수익처럼 생겼으나 수익이 발생했으나 못 받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자산에 속한다고. 그러니까 미수수익은 자산이다. 이것만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선급비용은 뭐야? 선급. 미리 준 비용. 비용을 썼으면 비용인데 내가 아직 쓰지도 않고 비용을 미리 줬어.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잖아. 우린 그런 걸 자산이라 부르죠. 그래서 이름은 선급비용이나 비용을 미리 줬기 때문에 이건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미수수익, 선급비용은 이름은 수익과 비용처럼 생겼지만 못 받은 수익은 받을 권리니까 자산. 선급비용, 비용을 미리 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니까 자산. 얘 두 개 자산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쌤이 지금 여러 가지 계정 과목을 한 번에 기타의 채권채무 많이 이야기했죠? 단기 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가지급금, 미수수익, 선급비용. 이걸 잘 못 외우겠으면 가지급금의 반대말은 가수금인데 안 했네. 밑에 있는 기본 문제를 보시면 되겠어요. 8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런 거래가 있어요. 거래를 차변, 대변 나눠서 여러분 분개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분개할 때 계정 과목이 필요하잖아요. 그 계정 과목을 지금 배운 것들로 메꾸면 되겠거든요. 저걸 칠판에 쌤이 하는 게 좋을까? 칠판에 진아쌤 여기 다음번에 전자칠판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 뿌려줄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볼 수 있게 여기에 거래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 거래가 나와 있으면 그 거래를 어떻게 분개해야 되는지 차변과 대변 분개를 선생님이 해보도록 할 테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선생님 화면을 볼게요. 첫 번째 거래를 분개할 수 있으면 된다니까, 그지? A 회사는 차용증서는 돈 주고받을 때 하는 게 차용증서예요. 차용증서를 받고 B라는 회사에 현금 3,000원을 3개월간 대여하다. 자, 포인트 해봐. 대여하다라는 뜻은 빌려준 거야, 빌려받은 거야? 우리 회계에서 배웠지? 대여금, 빌릴 때 줄려. 대여금은 빌려줬다는 뜻이에요. 빌려온 거는 그럼 대여하다고 하지 않고 차입하다라는 말을 써. 너희가 쓰는 용어하고 회계에서는 다르니까 정확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우리 회사는, A 회사는 B 회사한테 돈을 3,000원만큼 3개월간 빌려줬대요. 자, 우리 A 회사 회계 처리해 봅시다. 이렇게 되겠지. 우리 A 회사는 B한테 빌려줬으니까 돈이 줄어들었겠지. 현금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대변을 쓰겠지. 얼마 줄어들었을까? 3,000원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3,000원만큼은 돈 빌려줘가지고 돈 받을 권리가 생겼지? 8월 1일 분계네. 돈 받을 권리가 생겼지? 그러면 뭐라고? 빌려준 돈, 대여금이라고 하고 3개월 이내에 받기로 했으니까 여기 현금성 자산 이런 거 아니다, 얘들아. 여기는 돈을 빌려준 거니까 대여금인데 1년 이내에 받기로 하고 빌려준 거잖아. 3개월은 1년 이내니까. 그러니까 앞에 뭐라고 쓴다고?
단기 대여금이라고 쓰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10월 31일 문제예요. 10월 31일. 10월 31일에 이런 거래가 있네요. 우리가 빌려줬던 이 단기 대여금, B회사에 빌려준 단기 대여금 3,000원을 돌려받았는데 이자 500원까지 해가지고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리고 현금으로 받았는데 현금으로 받자마자 이거 문제가 더 있네. 당좌 예금했대요. 천천히 해볼게요. 천천히. 그럼 이렇게 되겠네. 돈 주고 빌려준 돈이 있어서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걸 돌려받았대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돌려받았으면 받을 권리인 대여금이 줄어들겠죠. 단기 대여금이 3,000원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았다 그러면 일단 쉬운 걸로 해볼게.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3,000원이 늘어났을 거야. 이게 끝이 아니죠. 3,000원에 대해서 이자 500원까지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돈이 3,000원이 아니라 3,500원을 받았을 거고 그 500원만큼은 3,000원 있으면 3,000원밖에 못 줄어들죠. 그 500원만큼 뭐라 부른다고?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으니까 수익자리 맞죠? 수익이 발생, 이자, 수익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아직 거래가 끝나지 않았어. 근데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잖아. 이렇게 현금으로 받은 것을, 현금으로 회수, 돌려받은 것을 당좌예금 했대요. 당좌예금. 예금했대, 은행에.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있잖아. 이 현금 예금을 은행에 당좌예금 했대. 옛날 당좌예금 때 배웠잖아. 그러면 현금이 줄어들겠지. 얼마가? 3,500원이 줄어들 거야. 그리고 3,500원만큼 당좌예금 했다 그러면 무슨 예금이 늘어나면 되지? 자산? 당좌예금이 늘어나면 되겠어. 맞지? 그럼 35,000원이네. 3,500원이 늘어나면 되겠네. 이게 맞잖아요, 쌤. 뭐가 틀렸지? 맞잖아요. 네. 이게 동시에 같이 거래가 일어났잖아. 그러면 돈 받고 현금이었다가 현금 나가고 당좌금 됐다는 걸 한 방에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뭐 한다 그랬어? 생략할 수 있잖아. 현금 늘어났다 줄었다 할 필요 없잖아. 그럼 바로 이렇게 분개할 수 있겠죠. 단기 대여금은 줄어들었는데 이자 받고 그만큼 바로 당좌예금 했다. 이렇게 분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거래 11월 1일 거래 한번 해볼게요. 11월 1일 거래. 여기다 써야 되게 안 헷갈리나? 11월 1일 거래. 어떤 거래가 있었다고? A회사는 C회사한테 현금 3만 원을 3년 동안 대여하다. 대여하다는 빌려주다라니까. 자, A회사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될까? 3년 동안 돈을 빌려줬는데 얼마를 빌려줬어요? 3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현금 3만 원이 줄어들 거야. 그럼 3만 원만큼은 빌려준 돈이니까 뭐라 부른다고? 아까처럼 대여금이라고 부르겠지. 대여금이라고 부르겠지. 선생님 여기 보이나요? 근데 1년이 넘고 3년 만기니까 1년 넘지? 그럼 뭐라고 쓴다고? 장기 대여금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돈이라는 자산 줄어들었지만 장기 대여금, 빌려준 돈이라는 재산은 늘어나는 거죠. 그죠? 1년 이내면 단기 대여금, 1년 넘으면 장기 대여금. 대여금에 대한 계좌에 대한 문제가 8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문제에 대한 답을 풀어봤습니다. 그 밑에 프린트 잘 보면 여기 지난선으로 돼 있죠? 지난선으로, 그지? 지난선으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 문제 해봅시다. 다음 문제는 날짜가 두 가지가 있네요. 9월 1일과 9월 30일 문제. 9월 1일과 9월 30일 문제가 있습니다. 9월 1일 거래부터 한번 해보자. 이 거래를 어쨌든 우리가 배운 계정 과목을 가지고 분개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50만 원에 팔고 영업용 차량이 있었는데 그거 50만 원에 팔고 그 다음에 돈은 언제 받기로 했대? 나중에 월 말에 받기로 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생각해봐. 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이 있었으면 그건 내 재산이잖아. 그 계정 과목이 뭐였겠니? 영업용, 사용하려고 라는 뜻이지 판매용이 아니야. 상품 아니야. 영업용이야. 그러면 원래 이렇게 돼 있었겠지. 이건 답 아니야. 차변에 미쳤나봐. 비품이래. 차량 운반구 50만 원이라고 옛날에 샀을 때 이렇게 놨겠지. 차량 운반구, 차변에. 영업용, 사용하는 자동차는 차량 운반구잖아. 돈을 예를 주고 사지.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이게 전제야. 이렇게 있었는데 이 차량 운반구를 50만 원에 팔고 돈을 안 받았다는 거지. 그게 9월 1일이야. 이게 있었는데 이걸 팔고 돈을 안 받았대. 자, 팔았으면 줄어들어야 되겠네. 차량 운반구 자산의 감소 50만 원 줄어들었어. 근데 50만 원만큼 돈 받았으면 현금이라고 쓰고 당좌 수표 받았어도 현금이라고 쓰고
계좌로 들어왔으면 보통 예금이라 쓰고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 뭐로 받았대? 외상으로 했대.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니? 아니야. 상품 팔고 못 받은 외상 매출금인데 얘는 상품 아니고 상품 외의 걸 팔고 못 받았잖아. 그때 못 받은 돈 미, 수, 금 계정을 쓰는 거죠. 9월 1일 날. 그죠? 맞나요? 자, 차량 운반고 50만 원을 팔고 50만 원 없어지고 돈 못 받았다. 미수금 자산이고요. 차량 운반고는 자산이 줄어들어서 미수금이란 돈 받을 권리가 생긴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월 말에 받기로 했죠. 그래서 두 번째 날이에요. 9월 30일. 이 못 받기로 한 그 돈을 9월 1일 날 팔고 못 받은 미수된 차량 판매 대금을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대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 이 돈을 9월 30일 날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받았다는 이야기. 그러면 받을 권리는 자산은 없어지겠죠. 받았으니까. 미수금이란 받을 권리 50만 원 줄어들고 돈으로 받았으면 현금이라고 쓸 건데 그게 내 계좌에 들어와 있대요. 근데 무슨 계좌에? 일반적인 그냥 보통 예금 계좌에 들어와 있대요. 그럼 뭐가 늘어나면 될까? 보통 예금이라는 계좌가 늘어나겠죠. 차량 팔고 못 받았을 때 미수금이라는 자산을 해놨다가 나중에 받게 되면 미수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되고 보통 예금이라고 쓰고 이 미수금이라는 계정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도 끝, 미수금도 끝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 문제가 2월 3일, 2월 18일 문제네요. 이거겠죠 아마. 성급금, 선수금, 가지급금 이런 거겠다. 그지? 계약금에 대한 이야기. 우리 회사는 2월 3일 문제네. 2월 3일. B 회사에 10만 원치를 주문하고, 자 이거 회계상의 거래예요 아니에요? 10만 원 주문하다. 주문하기는 회계상의 거래 아니니까 거래를 분개할 필요 없어요. 주문했는데 계약금을 수표 10,000원을 발행해서 지급했대. 계약금 줬다는 건 거래네. 자 그러면 계약금을 수표 발행해서 줬대요. 계약금을 줬는데 수표 발행해서 줬대요. 수표 발행.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회사가 발행할 수표는 당좌 수표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되겠네. 계약금을 줬으니까 돈이 나가야 되는데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는 말을 생략해서 수표 발행인 거야. 그러면 은행에 있는 당좌 예금이 줄어드니까 자산, 당좌 예금이 줄어들겠죠. 얼마라고요? 10만 원만큼 주문했는데 계약금 10,000원만 줬으니까 10,000원. 왜 당좌예금이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당좌예금 계좌 쪽에 영상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10,000원만큼을 계약금이었으니까 이 계약금만큼 2월 3일 날 상품이 들어왔으면 상품인데 상품이 안 들어왔겠죠. 계약금만 준 거니까. 그래서 돈은 당좌예금은 나가고 계약금만 준 거니까 미리 준 계약금 되겠지. 그래서 이런 계정 까먹었어요. 선, 급, 금. 옛날에 이렇게 불렀어요. 선, 지급금. 미리 지급한 돈이라고. 그러니까 미리 돈을 주면 나중에 계약금 줬으니까 물건 받을 권리가 생기지. 그래서 얘는 자산이에요.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고 승급금이라는 자산이 생긴 거죠. 자, 이렇게 됐다가 2월 3일 날 됐다가 2월 18일 날 주문한 상품이 10만 원치가 들어왔겠죠. 10만 원 주문하면서 계약금 10,000원만 준 거니까. 그래서 10만 원치 상품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나머지 차이가 나는 돈 9만 원을 줬다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지? 근데 문제가 지저분하네. 주문한 상품이 왔는데 계약금 빼고 6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어휴, 지겨워라. 천천히 해볼게. 하나씩 해볼게. 2월 18일 날 10만 원치 주문해가지고 계약금 10,000원 한 거니까 일단 10만 원치 상품이 들어왔겠지. 그러니까 10만 원치 주문한 게 왔으니까 상품이 늘어날 거야. 상품이 10만 원 늘어날 거야.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돈을 줬다 그러면 현금 10만 원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현금 10만 원 다 안 줘도 되지. 계약금으로 이미 10,000원 준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빼고 줘야 되겠지. 그래서 상품을 받았으니까 계약금이라는 건 없어지는 거니까 선급금이 10만 원 중에 10,000원만큼 없어지고 모자란 얼마? 9만 원만큼만 현금으로 더 주면 되잖아. 그렇지 않니? 상품 10만 원 들어왔는데 돈은 예전에 10,000원 줬으니까 9만 원만 더 주고 미리 받아놓은 돈은 이제 없어지겠지. 상품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거래가 되겠는데 현금으로 줘야 될 9만 원 중에 6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
그럼 현금이 9만 원 줘야 되는데 6만 원만 주고 나머지 또 3만 원만큼은 뭐라고 해야 될까? 상품 사오고 못 준 거잖아. 그럼 미지급금이 아니고 이것도 뭐가 될까? 상품 사오고 못 준 빚. 우리 계정 과목 배웠잖아. 외상, 매입, 금 이렇게 되겠네. 우리가 나중에 외상, 매입금, 매출금 이렇게 배운다고 했는데 이미 이럴 때 배우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거래가 되면 선급금에 대한 거래가 끝나겠네요. 이 분계를 보고 거래를 추정해 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당좌예금, 수표 발행해서 10,000원 줬는데 선급금, 계약금을 줬구나. 이렇게 되겠죠. 당좌예금 수표로 계약금을 줬구나. 2월 18일, 10만 원이 상품 10만 원치가 들어왔네? 10만 원치 샀는데 계약금 10,000원은 없어지고, 그리고 9만 원 받아야 되는데 현금으로만 6만 원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구나. 상품 10만 원으로 사는데 계약금으로 10,000원 미리 줬었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6만 원 줬고, 그 다음에 못 준 빚이 3만 원이구나. 이런 거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선급금에 대한 분계 또 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인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지급금. 가지급금은 임시로 지급한 돈이라고 했어요. 이건 어떨 때 쓰는 계정 과목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가지급금만 해도 1시간은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좀 간단하게 지내볼까 해요. 2월 24일 날로 거래를 해놨네요. 거래처에 출장 가는 영업사원 김진아한테, 김진아 쌤이다. 김진아한테 거래처에 출장 가는 김진아 선생님한테 현금 10,000원을 미리 지급했대. 자, 그러면 어떻게 분계 처리해야 되는지 잘 보자. 여기서 애들 헷갈릴 수 있는 거 하나 있어 보세요. 우리 회사가 출장 가는 직원한테 10만 원을 줬대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현금 10만 원 주면 되겠지. 맞지? 그리고 이 10만 원만큼 출장 간 직원한테 줬대요. 그러면 오해하지 마라. 출장 간 사람한테 준 출장비는 계정 과목이 뭐더라? 여비 교통비지. 출장비가 확실하다면 돈 주고 여비 교통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 그런데 출장 가서 이 10만 원 가지고 뭘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 이 10만 원 가지고 출장 여비로 쓸 수도 있고, 가서 외상값을 갚고 올 수도 있고, 가서 상품을 사올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니? 그럴 때는 회사에서는 바로 돈을 줬을 때 계정 과목이 확정되지 않으면,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어쨌든 계정 과목이 확정되지 않으면 임시로 준 돈이다. 지급한 돈이다. 지급금이라고 불러요. 임시로 지급한 돈이다. 가가 임시라는 뜻이니까. 얘는 자산도 뭐도 아니에요. 일단 임시로 해놔. 2월 24일에 이랬는데 2월 28일이 돼가지고 출장 갔다 온 사원이 이렇게 돈을 썼대네. 프린트 문제 보면 교통비로 25,000원 쓰고, 밥 먹는데 10,000원 쓰고, 그 다음에 외상값 갚는데 5만 원 쓰고, 나머지는 반환했대네. 출장 온 사람이 이렇게 10만 원을 정산한 거야. 쌤이 한번 해볼게. 2월 28일 날 현금을 10만 원 회사에서 나가가지고 가지급금이라고 처리해놨는데, 출장 간 직원이 갔다 와서 이게 뭔지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럼 이제 알게 됐으니까 없애야 되겠지. 가지급금을 없애자. 10만 원을 없애는데, 이 중에 얼마만큼은 25,000원만큼은 교통비로 썼대. 교통비로 쓴 건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출장 가서 교통비로 썼다 그러면 교통비가 아니라 그게 바로 여비 교통비겠지.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고, 그 다음 10,000원은 식사했대. 그러면 10,000원은 식사했으니까 10,000원만큼은 출장 갈 때 교통비가 들거나 식사하는 것도 여비 교통비네. 그러면 합쳐서 얼마가? 35,000원이 일단 여비 교통비로 썼고, 식사한 거하고 숙박한 게 다 여비 교통비니까. 그 다음에 더 있는 건 뭐냐 하면 거래처 외상대금을 갚았대. 거래처 외상대금을 갚았는데 썼대. 그러면 이걸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에 우리가 거래처에서 물건을 상품을 사오고 갚아야 될 돈이 있으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빚으로 해놨을 거 아니니? 이거 갖고 왔다는 소리야. 그러면 얼마만큼 갚았다고? 5만 원 갖고 왔대. 5만 원만큼 우리가 준 돈으로 갖고 왔으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빚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출장 간 사람이 10만 원 준 거 가지고 지 출장비로 썼을 수도 있고, 빚을 갖고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썼는지 아니? 요렇게만 썼대. 그러면 85,000원만 썼네. 그리고 15,000원은
회사로 현금으로 반환했대.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 분기하니까 회사는 뭐가 늘어나겠니? 현금이 늘어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출장 가는 사람한테 10만 원을 회사 입장에서는 나가고 가지급금이라고 해놓은 거야. 가지급금. 그리고 갔다 와서 그 영수증을 보고 정리하는 거죠. 갔다 와서 가지급금 10만 원 없애고 출장비로 쓴 것만큼은 여비교통비로 또는 다른 비용을 썼으면 다른 비용으로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외상값 갖고 왔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이란 부채가 줄어들면 되는 거겠고, 돈으로 다시 남은 걸 반납했다 그러면 회사에 돈이 늘어나면 되겠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겠네요. 자, 쌤 칠판 좀 보여주실까요? 선생님이 자막을 넣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배운 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 가지급금 이런 것들이 실제 이 거래할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했고, 그 거래에 대한 답은 쌤이 풀어줬어요, 칠판에. 근데 깨끗하게 적으면 이렇게 되겠죠. 빨리 오면 이 답도 알려주고 하고 싶은데, 그치? 만약에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더 길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저걸 프린트 보고 나중에 답을 옮겨 적고 이게 힘든 시간이 되면 답이 적혀져 있는 걸 출력해서 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냥 빈 종이를 준 다음에 답지 한두 개를 그냥 게시하거나 지난번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비어있는 프린트로 준비할 테니까 집에서 출력 못하더라도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어머, 이거 어떡하지? 얘는 원래는 그 어떨 때 어떤 거래일 때 이 계정이 나온지 하려고 그러면 그건 저 뒤쪽에 손익의 이연과 예상이라는 어떤 하나의 파트가 있어요. 그때 배워야 될 거라 지금은 이거에 대한 거래는 배우지 않을 거예요. 단지 미수 수익은 수익이 아니고 자산이다. 선급 비용은 비용이 아니고 미리 낸 비용이니까 자산이다. 요거는 기억하시고 시험에도 그렇게 구분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 자잘한 당좌자산들을 끝냈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요거 깔아있고, 앞으로 다음 시간에는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계정 과목,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받을 엄이라는 계정 과목, 이 세 가지 계정 과목을 공부하면 당좌자산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더 공부했으면 좋겠네요. 고생했어요, 오늘도. 안녕.